옛날 옛적에 오래된 염소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7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녀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숲으로 가서 점심으로 허브와 가지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아이들을 불러 사악한 늑대를 두려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종종 척하지만 그의 무례한 목소리와 검은 발로 즉시 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어머니에게 매우 조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늙은 염소는 침착하게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거의 지났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고 아이들이 즉시 문을 열어야 한다고 무례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거친 목소리의 아이들은 그것이 늑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하고 가늘고 이 목소리는 매우 무례해서 늑대라는 뜻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늑대는 상인에게 가서 큰 분필을 샀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었고 그의 목소리는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고 얇은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문을 열도록 요청했습니다. 늑대는 발을 창문에 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녀를 보고 어머니의 발이 검은 색이 아니라 흰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그것은 늑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늑대는 빵집으로 달려가 그에게 반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늑대는 그의 발에 반죽을 부었다. 악당은 세 번째로 문에 와서 하얀 발을 창문에 대고 두드렸다. 그들은 발이 하얗다는 아이들을 보았고 그것이 그들의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었지만 그들 앞에 늑대가 있었다. 그들은 무서워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는 탁자 아래로, 다른 한 명은 침대 위에, 세 번째는 스토브에, 네 번째는 부엌으로, 다섯 번째는 옷장에, 여섯 번째는 싱크대 아래, 일곱 번째는 할아버지 시계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그것들을 모두 발견하고 턱을 열고 하나씩 삼켰습니다. 그가 찾지 못한 한 가지는 시계에 숨어있는 막내였습니다. 배불리 먹은 후 늑대는 떠났다. 그는 나무 아래 푸른 초원에 뻗어 잠이 들었습니다. 곧 늙은 염소가 숲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 그녀는 거기서 뭘 봤어? 점점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테이블, 의자, 벤치가 뒤집히고 세면대가 깨졌고 베개와 담요가 침대에서 던져졌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찾기 시작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이름으로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계를 향해 올라갔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막내 아이의 얇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나가 늑대가 와서 모두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염소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울었던 방법. 마침내 그녀는 집을 떠났고 막내 염소가 그녀를 따라 달렸습니다. 그녀는 초원에 와서 보았습니다. 늑대가 나무 옆에 누워서 코를 골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방에서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부은 배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허둥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가능한 한 빨리 집에 가서 가위, 바늘, 실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염소는 가위로 늑대의 배를 자르고 거기에서 한 아이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뛰쳐나왔고 그들에게 나쁜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안고 점프하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염소는 늑대가 자고 있는 동안 교훈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돌을 뽑아 늑대의 뱃속에 넣었습니다. 늙은 염소가 배를 꿰매었지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늑대는 잠을 자고 발을 딛고 뱃속의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우물에서 물을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우물에 다가가서 물로 구부러졌고 무거운 돌이 그를 우물 바닥으로 끌어당겼다. 7명의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어머니와 함께 기뻐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악한 늑대에게 교훈을 가르친 방법입니다. 어느 날 농장의 모든 동물이 음식 없이 남겨졌습니다. 그러자 한 작은 붉은 암탉이 들판에 가서 먹을 것을 찾기로 했습니다. 혼자 걷는 것이 슬프기 때문에 암탉은 소에게 가서 함께 걸으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소는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매우 덥고 농장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닭은 돼지에게 갔지만 시원한 웅덩이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닭은 개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지만 부스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닭이 오리에게 갔다. 짧은 생각 끝에 그녀는 연못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누구도 닭고기와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음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닭 한 마리가 들판을 가로질러 밀며 알을 발견했습니다. 기뻐서 그녀는 농장으로 돌아와 발견한 씨앗을 심기로 결정했습니다. 닭은 친구들이 그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곡식을 소에게 보여주고 함께 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소는 여전히 매우 뜨겁습니다. 그런 다음 닭은 돼지에게 올라갔지만 그녀는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닭은 개에게로 향했지만 그는 부스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암탉은 오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좋아하는 연못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닭은 씨앗만 심어야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비가 내리고 씨앗이 싹 트었습니다. 제초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자 닭은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친구에게 물었다. 소는 오늘 비가 온다고 말했다. 돼지는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개는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오리는 건강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닭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작은 붉은 암탉은 혼자 침대를 잡초로 뽑았습니다. 잠시 후 밀이 자라서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닭은 친구들에게 밀을 모으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소는 매우 바빴습니다. 돼지는 웅덩이에서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개는 부스에 숨어 있었고 오리는 닭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빨간 암탉은 해질녘까지 일했습니다. 그녀는 귀로 밀을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곡물을 밀가루로 바꿀 때였습니다. 닭은 다시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 그러자 소는 젖을 줄 때라고 말하고 헛간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돼지도 돕고 싶지 않았습니다. 개는 밀가루 만드는 법을 모른다고 했고 오리는 연못에서 수영하느라 바빴다. 작은 닭은 밀을 직접 썰어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맛있는 빵을 구울 때입니다. 닭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소는 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돼지는 너무 피곤해서 도와주지 못합니다. 개는 바쁘고 오리는 빵을 굽는 방법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닭이 정말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갔고 그녀는 가루로 만든 반죽을 반죽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틀에 직접 넣고 오븐에 보내고 빵이 구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갓 구운 빵의 향이 퍼지자 암탉은 오븐에서 빵을 꺼냈다. 그녀는 정원으로 나가서 테이블에 앉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선한 빵을 보고 농장의 모든 주민들이 닭 주변으로 붐볐습니다. 그들은 모두 잘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닭은 친구들과 공유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빵을 직접 만들었으므로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이 깊어 닭고기가 빵을 쪼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친구들이 배고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닭은 음식을 나누기로 결정했지만 친구들이 모든 일에서 계속 그녀를 돕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제 모든 동물들은 닭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모든 일에서 서로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작은 빨간 암탉은 친구들이 진짜 교훈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빵을 나눴습니다. 친구들은 함께 식사를 했고 잘 먹고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농장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항상 서로를 도왔습니다.